우리 강경탁 교육원장님은 울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체육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입사하셔서 인사팀, 교원 양성연수과, 기업 담당관실, 감사관실, 교육복지연수과, 체육지원, 체육예술지원팀, 교과서 기획과에서 교육 전문가로 근무하시고 이제 워싱턴의 교육원으로 이제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육원장 강경탁입니다. 그리고 김선화 회장님과 임원분들은 또 자주 뵈니까 또 조금 더 반가운 것 같고 좀 더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사장님께서 그 강의를 부탁하실 때는 덜커덩 했습니다. 이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했는데 이사님들은 사실 그 저희가 평소 사업하거나 뭐 이런 업무할 때 자주 뵙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그냥 아주 쉬운 수준의 것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하고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회장님하고 그 임원분들은 아마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뭐 자료를 조금 준비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좀 더 이게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또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지금부터 화면 쉐어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한데요.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한 내용을 말씀드릴 여건이 되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데이터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워싱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큰 그 이견이 없으시겠지만 미국 내 타주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교육원이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교육원장이 지원을 우리 한글 학교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지, 이 돈은 어디에서 오는지, 교육원장은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좀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국으로부터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교육원으로 나오게 됐고, 주된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한글 학교나 뭐 낙스나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되지 않았던 이제 재외동포 재단에서 한글 학교 운영비 지원금이나 뭐 맞춤형 특색 사업비, 교사 연수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간혹 가다가 이제 운영비 지원금을 교육원에서 뭐 어떻게 재단을 한다, 뭐 나눠줄 걸 안 나눠준다, 뭐 이런 의문들을 좀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서 사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그런 권한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모든 이제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재단으로 보내시면 그걸 재외동포재단이 직접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교육원은 뭐 사이에서 이제 좀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간혹 이제 운영비 지원금이 이제 뭐 얼마 나온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교육원은 이제 그 결과를 먼저 이제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뭐 서류가 누락되거나 재외동포재단에서 잘못 이해했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이제 행정적으로 도와드려서 운영비 지원금을 전년도 실적에 비슷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육원에서 뭐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오해는 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교육부에서는 그럼 뭘 하냐? 사실 제가 우리 워싱턴 지역에 직접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예산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우리 협의회에는 직접 지원해드리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다만
협의회를 좀 넘어서 낙스 전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여기 표와 같습니다. 그 매년 하고 있는 이제 학술 대회라든가 그 낙스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연간 한 5만 불 내외가 되고요. 뭐 이런 사업들은 좀 이제 그 시기별로 아니면 뭐 그때 이슈에 따라서 지원 액수라든가 뭐 지원 중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재미 동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글학교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점선으로 된 이 그래프가 재미 동포 현황입니다. 2007년에 한 200만이 조금 넘던 숫자가 지금 현재는 260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여기 표에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민을 오는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오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제 미국에 와서 계신 분들이 숫자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민 온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한인들은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 주황색, 아니, 이 노란색 이 이제 그래프가 한글 학교의 학생 수입니다. 이제 보시면 한 5만 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던 숫자가 2020년 이제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4만 명대, 3만 명대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건 뭐 모두 이해하시는 그런 결과이고요. 한글 학교 그 학교 숫자도 1000여 개에 이르던 것이 이제 700, 600여 개까지 그 숫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될까라고 좀 이제 내용을 다시 또 뽑아봤더니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81개교 4천여 명이었던 학생이 2019년에는 67개교 3,800명, 팬데믹 직전입니다. 한 2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학생 숫자가 2022년에 이제 3,027명으로 한 200명 정도. 그래서 평소에 비하면 한 800명 정도가 지금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유동적인 학생 수라고 하면 앞으로 학생 수를 이제 다시 좀 늘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정말 이제 우리 한국 학교 그리고 협의회, 교육원이 다 같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시 한국 학교를 찾을지 계속 한국어 공부를 그냥 놓치고 갈지 그게 이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정규학교 과정하고 조금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정규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전체에 55개교, 워싱턴 DC에는 2개 학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던 학교 숫자가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전체에 171개교, 워싱턴 DC에는 18개교로 이렇게 숫자가 아주 많이 증가했죠. 학생은 한 18,0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학교에 빠진 학생 수가 이쪽 정규학교로 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0년 기준에서 보면 정규학교에도 학생 숫자가 좀 줄어들었고요. 특히 FCPS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한국어 과정이 전면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학생 수도 상당히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정규학교는 학생 숫자 그리고 운영하는 학교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FC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일용 자문위원님께서 이제
정말 많이 힘써 주시는 덕분에 작년 11월 11일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Korean for Heritage Speakers하고 코리안 5가 이제 신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우리 학교 학생 구성원들을 보고서 이런 과목들을 개설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강의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런 교육 과정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고,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 과목을 신청할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지도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논의에 들어간 학교들이 이제 각각 한 개 학교씩 지금 생겼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Korean for Heritage Speaker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도 처음 개설된 강좌입니다. 정말 우리 재미동포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강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낮은 수준의 그 한국어보다는 정말 그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학생들이 영어, 한국어 두 가지 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목표로 개설된 거기 때문에 정말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과목이긴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규학교 한국어 과정이 이렇게 마구마구 좋아지기만 하느냐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칼리지 보드에서 이제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AT 서브젝트 테스트에 이제 들어가 있던 그 월드 랭귀지 언어가 이제 총 9개 언어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이제 SAT2에서 이제 폐지가 돼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이제 AP 과목으로 채택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럼 SAT2와 AP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차이점들은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떤 언어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고 이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냐라고 봤을 때는 히브리어하고 한국어만 AP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큰 위기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도대체 왜 한국어는 AP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가능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국회의원분들도 이제 상당히 저희에게 이제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해줄 테니 방법을 가져와 봐라 라고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어는 대안이 뭐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뉴얼 테스트라고 이제 전략 언어에 포함되는 이 4가지 언어를 뉴얼 테스트에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대학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안이다라고 저희가 뾰족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어가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2019년 기준 자료입니다. AP 과목을 이제 AP 테스트를 한 언어들을 이제 쭉 살펴보니까요. 뭐 가장 많은 언어는 이제 스페니쉬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어, 중국어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응시 학교들이 있고, 응시 학생 수도 이제 그와 비례합니다. 일단 학교 수가 이제 상당히 많죠. 2,000개가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여기 비고란에 써놓은 것들은 2007년, 2006년입니다. 이게 뭐냐면 2006년에 이태리어가 처음 AP 과목에 도입이 되었고요. 2007년에 중국어와 일본어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처음 도입된 첫 해에 328개 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는 433개 교가 AP 테스트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AP 테스트를 운영하는 이제 컬리지 보드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비즈니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하면 응시료를 내게 되겠죠. 그 응시료를 가지고 이제 문제도 출제해야 될 것이며 시험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어느 정도 또 뭐 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지가 좀 맞아야 운영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이제 미국 내 한국어 채택 학교 수는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171개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는 이제 초중 고등학교가 모두 포함된 숫자이고요. 고등학교만 봤을 때는 이제 85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어가 처음 개설될 때 이제 328개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깊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고등학교 중에서도 85개교 중에서도 한국어 레벨 1, 2 정도 운영하는 곳이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레벨 3, 4까지 운영하는 일부 주에서는 5까지 이제 운영하는 주가 있긴 합니다. 그런 학교들만 그런 고등학교 수만 모아봤을 때는 한 25개교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AP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가 아직 50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아무리 현 단계에서 뭐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서명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물리적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교 숫자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우리가 어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국 학교의 발전 방향과 조금 연계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학교 이제 교육 과정과 정규 학교와 연계시키지 않고서는 각자 따로 운영해가지고서는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우리 통합한국학교 메릴랜드 캠퍼스에서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학교의 이제 이수 실적을 한국학교에 이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한국학교를 다닌 실적을 이제 추후에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과정들을 이제 다 교육청에서 인정해서 그것들을 이제 학점으로 부여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제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도와드릴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낙스에서 교육과정을 영문판으로 이제 제작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작업 중에 계시고 영문판 제작의 초점은 정규 미국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 형태로 조금 더 만들어서 이분들이 쉽게 이 교육과정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 틀을 좀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에 따라 각 한국 학교,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과정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 과정을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가 좀 진행이 된다면 통합 한국학교와 같은 그런 사례들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 교육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각 카우니 퍼블릭 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월드 랭귀지 크레딧 이그잼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운영하는 크레딧 이그잼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서 3학점을 받을 수도 있고 2학점, 1학점 이렇게 성적별로 학점을 받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제 어드밴스드 디플로마를 받으려면 3학점 이상 월드 랭귀지를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중등학교 학생이 되면 이제 학업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한글 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겠다라고 이렇게 부모님들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학생들이 조금 더 한국어 공부를 이제 더 열심히 한다면 그동안 익혀왔던 한국어 능력과 이런 시험 준비를 조금 더 해서 그동안의 그 모든 과정을 이제 크레딧으로 좀 인정받는 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작은 또 하나의 그 한국학교 학습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조금 더 분석하고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면 될 것인지를 이번 저희가 그 연구 과제로 이것들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시험 현황 분석, 그리고 시험 준비 매뉴얼, 그리고 우리 워싱턴 교육원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각 주별로 이런 현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같이 조사해서 각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학교에 공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Seal of Biliteracy라고 이 부분은 뭐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몇 개 주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몇 개 주를 빼고 이제 모든 주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한인 학부모들이 많으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해서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상을 하나 더 받으면서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홍보해서 학생들이 더 한국어 공부를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더욱더 우리 한국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게 저희의 그 단기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국학교의 현황과 발전 방향, 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역시 교육원장님 자격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신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성희 재무님 손을 드셨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카멘트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우리 교육원장님이 지금 미국 내 한국 학교의 현황이나 공립학교에서의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잘 해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니까 저희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AP 코리안 테스트가 폐지되고 난 후 AP 코리안을 위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의 한국학교 교육 현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 좀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숫자여서 놀라웠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펀딩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도 우리 교육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Seal of Biliteracy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 현재 미국이 50개 주라면 44개의 주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죠. 바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낙스에서 그러니까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중고등학교에도 학생이 되었어도 한국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전 미국의 스탠더라이즈드 한국어 테스트를 위해서 낙스 코리안 테스트를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아까도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내에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 중에 액트풀이라고 있는데 액트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말하기 하고 쓰기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무모하리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교육원장님에게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Zero by Literacy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졸업장에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이 뭐냐면 너는 이 학생은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라는 그런 도장이거든요. 그런데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C를 받기 위해서 또 테스트를 봐야 되겠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누월도 있고 액트풀에서 제공하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2년 전부터 그 시험에 한국 정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국 학교에서 토픽과 연결을 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그것을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면 공립학교에서 Seal of Bilingual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학교와 또 공립학교와 교육부가 같이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말이 좀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교육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메릴랜드 주에서는 그 Zero Bilingual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 종목 중에 토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주는 제가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44개의 주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국 정부에서는 그 44개의 주 모든 주에서도 C를 받기 위해서 토픽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C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그것도 정말 한국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그거를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사님은 우리가 굉장히 여태까지 중요하지만 다루지 않았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참 열심히 오랫동안 노력하신 분입니다. 발표 제목은 통일 준비와 통일 교육. 우리 나승희 이사님은 강릉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강릉여고를 졸업하셔가지고 도미하신 후에 워싱턴의 세계은행의 그 국제금융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3년을 근무를 하셔가지고 투자 담당관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민족 서로 듣기 대표로서 탈북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서 미국 정부기관과 그리고 여러 어떤 그 자본주의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장래 그 사람들이 이 통일이 됐을 때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삼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나승희 이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1997년에 IMF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아주 열심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월드뱅크 내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려면 사실 밤새야 되는데 오늘 그 주제는 아니고 일단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탈북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 15분 정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예, 그럼 나승희 이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뭐 하는 저기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 이기훈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해 달라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하고 해오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해서 그 통일 준비라는 주제 또 통일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일인데요. 그게 이제 원래는 제가 그 봉사하고 있는 단체는 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라는 한인 나눔 운동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단체는 1997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95년, 96년 그때 북한의 그 기근 상황이 아주 심해서 아사자들이 많이 생기고 한다는 소식이 이제 퍼지면서 한국 내에서 북한의 그런 상황에 좀 도움을 주자, 인도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의 여파로 이제 또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교포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저희 단체가 그때 그 한국의 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그 단체를 만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미국의 5개 도시인가에 만들었었어요. 시카고, LA, 아틀란타, DC, 뉴욕 이렇게 몇 군데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 3년 정도 지나서는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저희 워싱턴 DC에 있는 곳 한 곳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인도적 지원을 한 3년 좀 넘게 하다가 중단했어요. 이제 북한의 그 필요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근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지고 그 중단했다가 2003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부탁이 와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세계의 지도자로 키우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때는 남한 대학생들만을 위주로 1년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워싱턴에 와서 워싱턴 DC가 어떤 곳인지 여기에 주요 그 미국의 기관이나 뭐 이런 데를 방문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 특히 미국 연방 정부 쪽에 진출해 계시는 나아가서 주요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초대해서 강의도 듣고 그런 그 프로젝트를 남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8년 동안 했습니다. 8년 동안 하고 2010년에 중단을 하고 제가 2010년에 단체에 이제 그 대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대표가 되면서 2011년에 그때쯤에는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 전 세계 나가서 자기가 뭐 찾아보고 싶은 거 뭐 인턴십 기회라든가 이런 걸 찾는 그런 가능성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의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중단을 하고 제가 그동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우리 북한 관계 또 탈북 친구들 이제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2012년부터 주로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탈북 청년들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탈북 젊은이들을 선발을 해서 1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명 시작했어요. 4명, 6명, 뭐 8명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숫자가 좀 늘어져서 1년에 한 13명, 15명 정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2013년부터 이제 뉴욕을 포함을 해서 3주 동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2주는 워싱턴 DC에서 시간을 보내고 연방정부의 여러 시설을 방문을 하고 또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재단이나 이런 데 계시는 전문가들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보는 그 북한, 미국의 대북 정책, 북한의 상황에 대한 분석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 시간 갖고 이제 뉴욕은 주로 아무래도 유명한 곳들을 이제 방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그걸 몇 년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탈북 친구들도 자기들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감을 갖고 와서 보고 나면은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걸 배우고 이제 돌아가서 글로벌 이렇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걸 한 3, 4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탈북 청년들을 다들 먼저 통일이라고 그러고 아무래도 탈북 젊은이들은 그 통일 관련된 여러 행사나 단체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고 많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또 평소에 그 통일이라는 거에 북한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6년쯤부터는 우리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통일 준비를 위한 인적 역량 capacity building 역량 강화로 하자. 그래서 모든 그 이야기 이렇게 뭐 나누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통일과 관련된 주제, 통일 준비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을 이제 넣기 시작하고 지난 한 2, 3년 동안에는 더 이제 그런 그 비중을 좀 더 높여오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1991년부터 94년 초까지 제가 근무하던 그 기관에서 세계은행 안에 단체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큰 단체가 국제금융공사라는 단체입니다.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거기에 이제 제가 투자 담당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속해 있던 부서가 그 기업 구조조정, 특히 재무 구조조정을 하거나 정부 소유 기업의 민영화를 하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폴란드하고 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죠. 지금은 체코 공화국이었지만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래서 맡아서 이제 거기 가서 그 민영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 특히 폴란드에 있는 그 시멘트 회사들을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파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 폴란드 시멘트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하고 많은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폴란드는 80년대 후반부터 그 노조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엄청 강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노조의 활동 때문에 그 정부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동북권의 그런 그 독립 사회 체제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 공장들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민영화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그 노조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노조에서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우리 공장이 다른 그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것, 특히 외국인 투자가에게 넘어가는 걸 동의한다. 그 동의하는데 그 조건이 공장마다 다 다른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 조건들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자기네가 받고 있던 여러 가지 혜택, 유치원에서부터 의료보험, 심지어는 축구 시합하러 가는데 드는 경비까지 다 그 공장에서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그거 다 그대로 해달라.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걸 두고 이제 많이 그 노조 사람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때로는 노조 대표들뿐만이 아니고 그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외국인이 와서 우리 회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몇 년 그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북한에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혼동스럽고 곤란하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나이를 좀 더 먹고 이제 저기 하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북한에 가야 되겠다. 북한에 가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때 너무 이제 당황하지 말고 외국인 투자가들 너무 의심하지 말고 또 협상을 할 때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워크숍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계획대로 제가 이제 2010년에 조기 은퇴를 하고 북한에 가고 싶어서 그 북한에 가서 그런 그 워크숍을 하는 외국인 단체를 제가 하나 알게 돼가지고 날 좀 데려가라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한국 사람 데려가면 자기네도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못 가게 되면은 목숨 걸고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저기 하죠. 또 그때 2011년에 제가 알고 있던 조선족 중국 아가씨가 연변에 사는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나온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저를 백두산 구경시켜 줄 테니까 오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구경하러 가는 길에 공항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을 읽고 밤새도록 중국 호텔 방에서 펑펑 울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이 뭐였었냐면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근무하시던 이학준 기자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이제 그 북한을 탈출해서 그 강을 건너서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까지 오는 사람들, 그 중에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 그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그분이 조선일보에 근무하면서 몇 개를 만드셨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고 우리 특히 북한 여성들이 강을 건너서 탈북하려고 가서 취업을 하려고 중국에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자분들의 상황을 설명한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이거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다 겹쳐서 동기가 돼가지고 2012년 초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그 대구 하나센터 탈북민들 지원하는 하나센터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존의 남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8년 동안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탈북 대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횟수로는 11년째고, 연차로는 금년이 10번째입니다.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못하고, 작년에는 학생들 데려와서 백신 다 마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고 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의미가 독특하며 왜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고 왜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뭐 더 좋은 어떤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인류 사회에 퍼져 있는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이성적이고 좀 바람직한 제도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미국 워싱턴 DC 내에서 특히 북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보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나 그것도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고 5년, 10년 후에 나는 그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서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알맞는 시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적지 않나. 통일 준비의 중요성. 통일 준비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 중요성에 비하면 통일 준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참 아쉬워하는 것이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98년부터 이제 햇볕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과 관계를 좋게 하자 이건 다 좋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이라는 그 대상 또 통일이라는 주제 나의 미래가 어떻게 통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통일의 당위성 이런 거에 대한 그 교육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부 주도하에서 국민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통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재이기 때문에 각 단체나 또는 정치 성향을 가진 특히 그런 단체들이 자기네 그 어떤 그 정치 성향에 맞춰서 이런 앞으로 미래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에 제가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금년에 한 11명 정도 오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영상 면접을 했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됐냐, 왜 이 프로그램에 오고 싶으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중에 한 두세 명이 북한의 그러한 그 북한 정부의 체제, 북한의 특히 그러한 그 인권 유린, 정치범 수용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가 학교에서 배운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있는 친구들이 이만갑 프로그램을 보고서야 북한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거 자기 농담하는 거지. 그냥 저기지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때 북한이라는 이런 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 남북한의 차이가 굉장히 그 시간 그동안 엄청 커졌는데 여러 면에서 이거를 그 나중에 하나가 될 시기가 올 때에 어떻게 통합을 이룰 수 있겠나. 이 꾸준하게 몇십 년을 두고 우리가 그 국민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맞다 하고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통일이라는 어떤 동기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과연 그 혼란과 혼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라도 우리 프로그램에 오는 친구들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일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일 준비를 위해서 국민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북한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과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저께 저희가 동문회 하면서 금년에 올 친구들 선발자들도 거기 와서 이제 같이 동문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둘째는 이런 주제에 대한 통일 준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소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물론 우리 이기훈 이사장님이 이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기도 했지만 제가 그러면 하겠다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평소에 제가 미국에도 오랫동안 살고 하면서 또 우리 그동안 특히 지난 한 6, 7년 동안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그 교포 학생들,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아름아름으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북한에 관심이 있다. 탈북 친구들하고 사귀어 알고 싶다. 뭐 무슨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가는데 한국 가서 탈북 친구들 만나고 싶다. 이런 그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어떤 동기로 이 북한이라는 나라와 또 우리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그러면 거의 99%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고향이 북한이었다. 그래서 늘 내가 조그맣을 때부터 고향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 번 더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냥 돌아가셨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고 그런 저기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다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거고 탈북 친구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친구들도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에 대한 그 문화와 이런 저기를 이제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젊은이들이 그에 대해서 익숙하도록 언어도 익히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이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한반도의 통일은 중요하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기회 있으면 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회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개드리고 이런 시간을 기회를 제가 갖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명강의였었고요. 예, 우리가 참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나승희 이사님 하시는 일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든지 질문이라든지 코멘트가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속초고 아시다시피 속초는 수복 지역이라 북에서 네.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북에서 내려오셨고 엄마 아버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듣고 예전에는 통일교육부에서 나왔을 때는 필요성을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이랬었는데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니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독도에 대한 교육에서만 머물지 말고 남과 북한의 통일성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학교에서 재미 한국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 저 요번에 한 명이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서 아마 미국에 석사관 공부하러 온 탈북 청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 6년 전에 다녀갔던 친구가 이번에 풀브라이트에 선발돼서 장학금 받고 이제 석사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게 교육 정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북한에서 올 때는 10살에 왔어요. 어렸을 때 왔어요. 그래 요번에 이제 와서 이제 영어 저 프로그램 지금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석사 공부 금년 가을부터 할 거니까 2년 동안 여기 있을 거예요. 언제 기회 있으면 그 친구가 또 아주 활발하고 씩씩하고 이 어린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1년 동안 하다 왔으니까 이 어린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 있으면은 이 학생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오면 네.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 네. 링크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한번 모여서 자기가 이제 나는 북한에서 왔다 이러면서 이제 즐거운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를 호흡을 맞춰주면서 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는 강원도 강릉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북한에서 한경북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영어 선생님도 한경도 분, 지리 선생님도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기가 국민교육 헌장 그거 외웠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한참 열심히 외우고 이제 선생님들이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고는 다 잊어버렸죠. 학교 졸업하고. 몇십 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제가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제는 한 20년 전이네요.
아프리카에 출장을 여러 나라를 12개 나라인가를 이제 출장을 갔었고 그 외에도 제가 이집트에 출장을 한 5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지 가나 같은 나라에는 한 서너 번 가고 또 우간다에는 그 학교에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금액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그 학교를 파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저기를 하면서 아프리카를 나라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야, 이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가 몇십 년인데 어째 이렇게 아직도 못 살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국민교육 헌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게 알고 보니까 국가적인 미션 스테이트먼트였구나. 전 국민을 위한 미션 스테이트먼트였구나.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이거를 읽게 하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 의미가 새삼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억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탈북 친구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왜 통일 교육 헌장은 왜 못 만들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통일부에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좀 발달이 돼 있고 다양화돼 있고 이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다 같이 배우고 이제 공감하자 이러면 거부 반응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저는 그 동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생각의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가 나름대로 다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게 안개속을 걷는 것 같은 네, 통일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들 안개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이청영 이사님. 예, 나승 이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그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탈북 학생들 데리고서 미국 방문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10년 넘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왔던 그 청년들이 지금 나이가 상당히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그 청년들이 과거 10년 전에 미국을 와서 보고 듣고 갔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방 통일부 얘기됐지만 제가 지금 평통에서 뭐냐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그랬을 때 평통 조직이 미국 내에도 상당히 많고 세계적으로도 뻗쳐 있고 물론 한국학교 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했을 때 통일 쪽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주제라면은 통일부에도 충분히 연관관계가 있고, 미국에 오실 때 워싱턴에 오시면 워싱턴 평통이 있고 LA 가면 LA 평통도 있고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도 방문하셔서 직접 여기서 이제 청년 교육도 있고 또 통일교육 분과라고 저희들이 중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통일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퀴즈도 1년에 한 번씩 대회에 대해서 1, 2등 선발해서 한국에 본선에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고 하는 것은 그냥 통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지 뭐 1, 2등 뽑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나승희 이사님하고 또 저나 우리 또 회장님이나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국민교육 헌장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방공교육도 받고 해서 또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6.25 전쟁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어렴풋이 뭔가가 지금 얘기를 하려면 그런 기반에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뭘 이렇게 얘기를 시키든지 토론을 시키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를 못하고 했을 때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게. 또 교육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저희 세대하고 20년 아래의 세대들하고 분명히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 세대 때 받은 그런 통일 개념을 가지고서 이끌어 가기에도 무리가 있고, 또 아예 젊은 층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기도 무리가 있고, 참 어려운 게 이 통일에 관한 문제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 남한에서 주장하는 그 관점이 있고, 또 북한에서 주장하는 관점이 있고, 이게 서로 지금 이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매치도 안 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마지막 그 코멘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세 측면을 생각해보자. 하나는 머리로, 하나는 가슴으로, 하나는 손발로. 그래서 머리로는 쿨헤드 하고 뜨거운 가슴과 쿨헤드가 필요하다 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머리로는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좀 쌓자. 그러니까 뭐 독일의 경우에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자체를 너무 그냥 한편적으로, 물론 인권 문제 많고 그렇지만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무조건 다 또 거기도 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다 잘해줘야 되지 않냐 이러지 말고,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어떤 저기는 하느냐 이런 것을 좀 지식을 쌓고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간이 올 때는 어떤 저기를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거 뜨거운 가슴은 정부와 대중을 구분을 해라 이거죠. 국민과. 그래서 정부는 밉지만,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건 밉지만, 우리 그 주민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뭐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 가난하다 보면 지금도 우리 탈북학생들이 한 재작년만 해도 탈북학생 하나 그래요. 저 온 지 3년인가 됐다는데 북한에서 비교적 여유 있게 살다 왔어요. 자기 그야말로 흰쌀밥에 고깃국 매일 먹고, 자기 정말 필요한 거 뭐 웬만한 거 다 사서 사용하고, 애국 밀수 들어오는 거 한국 화장품이니 뭐니 다 쓰고 잘 하다 왔는데도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단체에 소개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모임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뷔페 식사를 하러 이제 음식을 가시러 갔더니 우리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인데 다 옆에 오셔가지고 많이 먹어라, 얼마나 배고팠겠냐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서 이 친구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인식의 부족,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에 대한, 그게 뭐 9세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그 현상 자체가, 저기는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부족하다는 것 자체는 공통적으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다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언제 기회 있으면은 또 이제 그런 우리 학생들하고도 그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면 좋겠고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왔다 간 학생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왔다 가고 나서 소식을 딱 끊어버리는 친구들이 한 거의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냥 미국 구경하고 싶어서 온 거죠. 공짜로 이제 가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한 3, 4년 지나서부터는 참가비를 조금씩 받아요. 한 50만 원, 뭐 60만 원 이 정도로. 너무 안 받으니까 그것도 안 좋다. 이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미국 왔다 가면 미국 구경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처음 한 2,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오면 우리가 이런 연구소에, 띵크탱크에 가서 전문가에게 말을 듣는데 그게 굉장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좋은 학교들, 뭐 이화여대, 뭐 이렇게 숙명여대는 또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도 고려대학이니 뭐 이런 데 있는 또 뭐 학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왔다가 가고 나면 난 미국 구경 했으니까 됐다.
하고 소식 끊어져요. 그런 친구들이 한 40%. 그래, 뭐 어떻게 지내냐, 이리 와, 연락해, 우리 동문회 때 와라 하고 부탁해서 이제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한 60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동문회 하자 그러면은 나오는 친구들은 한 20명? 예, 많으면 그저 21, 서너 명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내가 통일 준비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프로그램 끝나고 한국 귀국 비행기에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딱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후에도 기억을 하느냐, 그거 제가 자신 있게 몇 명인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단지 바라는 것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은 그대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학생들을 못 살게 봅니다. 잘 있어, 취직했어, 졸업했어, 그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특히 우리 프로그램 와 있는 동안에 좀 눈이 더 반짝반짝하고 더 질문도 많이 하고 더 관심 있어 보이던 그런 친구들은 제가 특히 기억을 하고 한 사람씩 연락하고, 결혼한다고 연락 오면 꼭 결혼식장에 화환 보내고 우리 동문회 회장시켜서 축의금 가져가서 동문회 이름 새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통일의 과정이 덜 고통스럽고 덜 혼동스러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내가 어떤 조그만 한 역할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경험을 쌓아달라, 이걸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첫 번에 2012년에 왔다 갔다 4명 중에서 한 명은 완전히 소식 끊어졌고요. 그분은 사실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를 하고 있었어요. 청진에서, 북한 청진에서 이미 박사학위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가 온 사람이었어. 40대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그런데 여동생하고 탈북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경북대학교에서 그 경제학 박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센터에 계신 분이 꼭 미국 이 기회를 잡아서 가봐라 막 밀어가지고 왔다 갔는데, 왔다 가고 나서 곧바로 소식 끊어서, 그분 지금 뭐하냐, 통일교육원에서,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의 교수예요. 그래서 통일관련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하고는 인연을 끊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3명은 연결은 되고, 이제 한 명은 북한 출신 강사, 인문학 강사 최금인 씨라고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서서히 이제 유명해지고 있는 분이고, 지금 다시 그분은 또 소련 문학도 공부도 하고 지금 다시 박사학위 하고 있고, 연락은 계속 우리 동문회하고 연락은 하고, 어떤 때는 동문회 나오고, 한 친구는 공부 잘 안 되니까 그만두고 장사하는 데 뛰어들어서 지금 서울에 가서 장사하고 있어. 가끔 우리 동문회 나와서 저기 하고, 한 명은 지금 정부 기업 처음엔 남북하나재단에 들어가서 한 4년 동안 근무하고 지금은 그 다른 정부 기업체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고, 우리 60여 명 중에서 지금 그 일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 분야에 북한 출신으로 의사가 된 친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 된 친구 있고, 간호사가 3명이 있고, 그 외에 경영학, 무역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북한학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미 이제는 졸업해가지고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가 2명, 금융계에 또 이제 자산운용회사에 근무한 친구가 하나 있고, 이런 그 노무법인에서 노무자들 모든 그 자료 관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서서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더더군다나 끌어모아서 자기가 나중에 회사를 만들 때 너무 관계 지식이 필요하면 아무개에게 연락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네 일하는데 앞으로 경력을 쌓아가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성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통일의 과정에 한반도 남북 전체가 통일의 과정을 겪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작게라도 그 서로의 혼동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취직도 잘 하고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졸업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되고,
또 새로 또 뭘 언어를 배워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 가끔 연락 와서 또 연락 오면 또 제가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우리 프로그램에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의 그 인연과 저기를 지속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와라. 우리가 비용을 전액을 대고 비행기표하고 체제비 다 대주고 2달이나 한 3달 동안 와서 워싱턴에 다시 와서 있으면서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다시 워싱턴 돌아보고 또 존스홉킨스 대학의 그 대학원 사이스 안에 왜 우리 그 한국 정부에서 돈을 내가지고 한 20년 넘게 있었던 한국학연구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USKI. 그게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제가 지도층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단체가 있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 왔다 갔던 친구들을 거기에 부탁을 해서 2번인가 정도 인턴 10주 동안 인턴십도 하게 했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각자 개인으로 길을 찾아서 석사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은 제가 우리 모임에서 이제 용돈도 보내주고 땡스기빙 때는 우리 워싱턴에도 와서 3, 4일 있다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각자가 공부도 더 하고 경력도 쌓아가는데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통일 준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를 좀 더 기억을 해줘라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선 그 강경탁 교육원장님 그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우리 어디 가시나 우리 추성희 씨,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나 선생님, 나 이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생각이 나서 첨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Seed of Biliteracy, 그것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44개 주에서 이렇게 한 군데 메릴랜드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페어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한국 학교가 어쩌면은 하나의 이 목표로 지향할 수 있는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던 그 World Language Credit Exam 그것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시험에서 18점 이상을 맞으면은 인정이 된다. 인정되는 버지니아 전체에서 인정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나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각이 났던 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 지금 그 한인 사회 특히 이 한국학교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이 좀 더 크게 저희들이 시선을 돌려서 이 통일이라는 것이 저희들 꼭 이렇게 코리안 아메리칸에 국한되는 어떠한 이슈로 할 것이 아니고 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학생들에게도 어떠한 정보도 제공이 되고 또 이게 마음에 와닿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학생들에게 그냥 이 어떤 먼 나라, 남의 나라의 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네 일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좀 더 뼈저리 있게 느끼는 것처럼 이게 냉전 시대의 유산물로 참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한반도의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알림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나이사님이 그 탈북 학생들, 탈북 청년들을 미국으로 안내하실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쭉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여기 교육자들과 한국 방문을 쭉 했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가 탈북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부산에 위치한 학교였었는데요. 전에 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연결이 돼 가지고서 일단 돌아온 다음에 그때 가서 감명을 받았던 여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젠틀리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 그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기 몇 명 선정이 돼서 온다는 연락을 받고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허용을 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그 탈북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탈북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거든요. 젠틀리 고등학교의 그 큰 강당이 꽉 찼습니다. 입시의 여지 없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한국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 학생들 아니거든요. 학생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북한의 얘기를 전하면서 그런 기회가 여기에 있는 미국 학생들에게 꼭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쩌면 그 학생들에게 자기네들의 앞으로 대학 공부 아니면 커리어를 추구할 때 찾아갈 때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도 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특히 워싱턴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이 다음에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팔러시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분야에 가더라도 우리 그 한국의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좀 더 우리 탈북 젊은이들이 오면은 한번 그러한 게도 좀 연결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세요. 네, 아까 실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문 이사님께서 그 페어팩스 카운티 그 교육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제가 찾아뵌 적 있죠. 예, 그때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특히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그 국제기관에 세계은행하고 IMF에 데려가서 이렇게 너희들도 이런 그 경력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아름아름으로 해서 그때 열 몇 명의 그 고등학생들을 코리안 아메리칸 고등학생들을 찾아서 세계은행 데려가서 한 2시간 동안 브리핑도 하고 거기서 점심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한 그 필요성은 굉장히 크고 많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근혁 의사님 저기 언뮤트 하셨네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우리 통일이 빨리 됐으면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이 평양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기 워싱턴 지역에 이북 5 도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평안 도민회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나가는데 우리 도민회에서 지금 이렇게 탈북자 학생들 돕는 데에 좀 협조를 좀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모임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경탁 우리 저기 교육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채택이 너무 좀 열악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요새 공공외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한국어 채택을 위한 공공외교를 우리 한인사회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자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승희 그 이사님
그 참 너무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하시고 그냥 얘기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정말 그 가장 감동이 된 거는 역시 우리는 이제 뭐 저도 평통에 지금 간사로 있지만 어떤 뭐 통일의 그 공감대를 이제 뭐 형성하자, 뭐 통일에 대한 어떤 그 뭐 교육을 하자 이러는데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통일의 어떤 그 비전 그런 교육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나승희 우리 이사님이 하시는 그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를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그 차세대들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비전을 가르치는 그런 그 이사님의 그 일이 참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 탈북자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좀 공짜로 오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왜 피를 작은 피라도 받으면 좀 주인의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피를 2014년인가부터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처음에는 40만 원 정도 했다, 50만 원, 60만 원 했다가 70만 원 했다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또 50만 원 낮췄다가 금년에는 70만 원씩 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환율이 1200대 1이니까 한 600불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인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뭐 그거에 거의 10배는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이 통일이라는 주제, 통일 준비라는 주제, 이것처럼 거대한 주제는 없다고 진짜 잘 생각해요. 너무나 이게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도 제 생각에는 다들 좀 선뜻 이렇게 뛰어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야기들은 많이 하세요. 그리고 행사는 엄청 많아요. 행사는 뭐 진짜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특히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런 그 이벤트식 행사, 이렇게 특히 이제 지난 5년 동안에는 통일이 된다면 뭐가 좋겠나, 그런 걸 해봐라, 이런 콘테스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무총리실 내에 기획위원 기획실인가 뭐 거기서 준 상도 있고 무슨 교통부 장관 상도 있고 상도 엄청 많고 돈 나오는 데도 엄청 많고요. 한 번씩 잘하면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보통이고요. 그런 저기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포스터도 어떤 친구들이 보내주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는 행사성, 그리고 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저기가 많지, 차분히 앉아서 내가 분석을 해보자, 우리가 어떠한 미래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를 자주 줘요. 그런데 그중에 꼭 하나가 한반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통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나, 적어봐라. 그걸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몇 안 돼요. 막연한 생각만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적어봐라. 카드에다 제가 적게 하고 2개씩 적어서 하나는 나한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라고. 또 어떤 때는 이메일로 해갖고 퀴즈를 하고 각자들이 보낸 답을 다 모아서 제가 하나로 이름을 다 빼고 다 모아서 자기 동료 참가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읽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주제 자체가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막연하고 어디서부터 저기 해야 되는지가 어렵다 하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거의 매일매일 느끼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떤 각도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두 분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저는 교육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맨 처음에 제가 한글학교에 일을 조금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하고 비하면
너무 지금 그 한국의 교육을 서포트해 주시는 그 본국의 노력이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고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교과서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그 한국 정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도 교장직에 10년 이상 있을 때 굉장히 감사하게 느꼈고, 그런 그때 받았던 그 서포트가 굉장히 그 한글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힘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더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선생님들은 사명감 하나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아까 그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도 나오셨지만 지금 안 계시니까 오히려 말씀드리기가 좋네요. 정말 그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토요일을 반납한 채 정말 자기 아이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 그 토요일에 와서 한글 학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적정한 보수를 받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회장단 분들도 정말 맥도날드 커피 마셔가면서 회의하고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도표상으로는 한글 학교가 더 발전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안타까운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그 유지하고 나름의 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헌신이 너무나 필요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애를 써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현재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론 이제 한국에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그건 어느 사회나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교육이라는 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본국의 투자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가 왜 AP exam, AP 과목에 왜 개설이 잘 안 되고, 또 SAT는 없어졌는데 AP라도 개설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저도 학원에서 외국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BTS 노래를 한국말로 듣고 저한테 한국말로 말을 하고 말을 걸고 나 이 말 할 수 있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정말 막 라이팅 같은 거 한국어로, 미국인데 한국어로 저한테 써서 막 라이팅한 거 보여주고 그래요. 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본국의 그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승희 선생님 너무 이사님 감사해요. 한국에서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기회 닿는 대로 그런 좋은 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명 깊게 들었어요. 특히 나승희 이사님 말씀 듣고 반성하는 계기도 됐고,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이 별로 통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다들 한국의 경제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통일의 당위성을,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정말 감명받고 정말 기회가 되면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국학교가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 있는 그 공립학교 내에서 한국 학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이 수치로 봤을 때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강경탁 교육원장님하고 나승 이사님하고 한 1, 2분 정도 간단하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제가 잘 간직하고요. 또 한국 정부에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또 전달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한국이 발전하는 것만큼 지원도 더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조금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주제인데 그런데도 많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고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기회 있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또 의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너무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워싱턴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뭐 통일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여기는 많은 단체들이 서로 자기끼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승희 이사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그 차세대들이 우리 한국 분단의 현실 우리 앞으로 통일 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 워싱턴에서 기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열띤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우리 이사회를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